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내가 겪은 가증스러운 변화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고 있지 않단다. 나의 부자 보고 말했다. 왜요? 꿈을 이루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 잠자고 있는 당신의 꿈을 깨우세요. 내 아내 키움과 나는 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고위 경영자의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자기 소유의 500평이 넘는 대지와 저택, 8대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차고, 물론 그 자리를 채울 8대의 자동차도 있었다. 리무진 이런저런 소유물들을 자랑했다. 그의 집과 재산은 상당히 훌륭하고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 지역의 거리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거리 이름에 붙일 수 있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도서관을 신축하는 데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에서 내 이름을 따서 그림을 붙이더군요. 그때 나는 그가 나보다도 훨씬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는 것 등은 나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문 후에 그 저택을 나오면서 나 역시 보다 큰 포부와 꿈을 가져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훌륭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지닌 정말로 귀중한 가치들 중에서 하나는 꿈을 추구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에게 일깨운다는 점이다. 내가 만드는 건 거의 경영에는 단순히 자신의 물질적인 부와 재산을 뽐내고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성취한 삶의 풍요로움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간절한 꿈을 실현하도록 고무하기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호화로운 저택이나 소유물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리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꿈을 죽이는 사람들. 내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했듯이 내 가난한 아빠는 언제나 난 그것을 살려고 던다라고 했다. 반면에 내 부자 아빠는 나와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려고 했다. 이 두 가지 언급은 매우 단순한 만큼 중요하고 뚜렷한 차이점을 담고 있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가진 능력이 생길까라고. 그러면 더욱 큰 꿈을 갖게 된단다. 부자 아빠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 꿈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은 늘 주의해라.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가 가진 꿈을 질식시키도록 나아가는 일이야말로 그 모두 잘못된 일이다. 아기가 있든 없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마련이지. 너는 할 수 없어. 너무 위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줄 아니? 어리석게 굴지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게 그렇게 멋진 아이디어라면 왜 진작 다른 사람들이 안 했었겠어? 나는 자신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꿈마저도 망치려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앞장에서 언급했던 학습 피라미드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길 바란다. 꿈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추진력은 배움의 영적인 측면에서 나오지만 꿈을 망치려 드는 사람은 피라미드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나의 부자 아빠는 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자가 되어서 크고 근사한 집을 살 능력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힘껏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변찮은 삶밖에 살 수 없단다. 그의 말이 옳았다.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다. 우리 부부는 상당히 큰 저택 두 채를 소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집을 갖는지,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닌 꿈의 크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파산했을 때 앞으로 $1,000,000 이상을 벌면은 먼저 큰 집을 한 채 벌이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성장해서 정말로 $1,000,000 이상의 수익을 올리자 우리는 처음으로 큰 집을 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팔았다. 새로운 보다 큰 주택으로. 다시 말해서 큰 집과 $1,000,000의 소득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집과 소득은 자신이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었다.
현재 우리 부부는 다시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 역시 우리가 성취한 꿈을 상징하는 물건일 뿐이다. 크고 소로운 집은 진정한 우리의 꿈이 아니다. 우리의 꿈은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부자분은 이렇게 말했다. 큰 사람은 큰 꿈을 갖고 작은 사람은 작은 꿈을 갖는다. 먼저 네가 가진 꿈의 크기부터 바꾸어라. 그래야 네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또 그는 내가 파산해서 가진 돈을 몽땅 잃고 낙담해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잠시 경제적으로 후퇴한다고 해서 내 꿈의 크기마저 줄어들면 안 된다. 오히려 인생에서 마주치는 절망의 심연에서 너를 끌어올려주는 것은 네가 가진 꿈과 비전이다. 파산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거란다. 네가 지금 파산했다 해도 부자가 되는 꿈을 갖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다. 꿈꾸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부자분은 꿈꾸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과거의 꿈의 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성취가 언제나 가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TV 시트콤 모험말이라는 번디 가족의 알 번디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어린이 되어서도 한창 잘나가는 고등학교 시절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다. 부자분은 말했다. 과거라는 그물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왕년에 잘 나가던 미식축구 스타만 과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좋은 성적을 받았던 일, 파티에서 댄스 영어로 뽑혔던 일, 작은 꿈만 꾸는 사람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두고 부자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들의 꿈이 아주 작단다. 왜냐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문제는 그 꿈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코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지. 언젠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야 나는 부자 아빠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일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진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누나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가겠어요? 누나를 못 본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누나를 만나면 너무나 반가울 거예요. 조카들도 더 자르기 전에 만나보고 싶고 그것이 꿈꾸는 여행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여행은 $500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떠나는 게 어때요?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언젠가는 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안 돼요. 일이 밀렸거든요.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 이런 부류의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만한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몇 년 전에 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 부자분이 이렇게 말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단다. 이들은 마치 거북이와 같단다. 두꺼운 보호막이 쳐진 조용한 자기만의 집을 짓고 속으로 숨어버리지. 만일 그 껍질을 두드리거나 틈이 난 부분을 건드리면 그것은 바로 달려들어서 너를 덥석 물어볼 거야. 말하자면 꿈꾸는 거북이는 그냥 꿈꾸게 놔두어라 는 교훈이다. 꿈을 이룬 후에는 새로운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20년 전 나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 자네도 보다시피 난 이제 그 꿈을 이루지 않았나. 하지만 사령계에 의해 의사라는 직업이 보람이 있는 또 한데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 내 친구는 자신의 꿈을 설령히 성취하고 그 이루어진 꿈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삶의 지루함과 근태에 그것은 새로운 꿈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다. 부자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의 꿈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또 다른 새로운 꿈과 야망이 필요할 때지. 큰 꿈을 가졌지만 그것을 성취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엄청난 기회가 생겨서 내 구성을 한번 들어보고. 진짜야. 밀린 청구서도 내고. 부자 아빠는 말했다. 스스로 힘으로 자기 꿈을 이뤄내는 사람이 매우 적단다. 이들은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려고 하지.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룬 후에는 보다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겪은 가장 새로운 변화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 사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뤄가도록 격려한다. 이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꿈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전통적인 기업과는 분명히 다르다. 나는 한 사람의 꿈을 망치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꿈을 실현하는데 거의 보탬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사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다른 이들의 번들한 꿈을 호흡으로 갖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그들의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큰 꿈을 품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꿈을 현실시키도록 기꺼이 도와줄 의향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당신에게 꼭 맞는 사업이다. 먼저 파트타임으로 사업에 참여한 후에 그 사업이 차츰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업을 파트타임으로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 시스템 확실히 뛰어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